제 이름은 유키, 43살 월급쟁이입니다. 저에게는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들이 5살일 때 이혼 서류와 편지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생활에 너무 지쳐서 집을 나가려고요. 아들은 당신이 키워주세요. 그럼 안녕.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믿을 수 없어 그날은 아내에게 계속해서 전화하며 아들과 함께 밤거리에 나와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찾을 수 없었지요. 그로부터 1달, 3달, 반년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기는커녕 연락조차 한 번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그로부터 반년 후에 레나다! 저는 기쁜 마음에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직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나 보네요. 혹시 몰라서 날이 난 걸 보낼 테니까 빨리 시청 가서 제출해주세요. 제가 거기 돌아가는 일은 2번 다시 없을 테니 헛된 희망은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니, 이게... 그때는 저도 무릎을 꿇고 절망했습니다. 그 후에도 제가 이혼 서류를 내지 않고 있자 같은 내용이 쓰인 편지와 이혼 서류가 매월마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나간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나서 1년 반, 6번째 편지에서 저는 이혼 서류를 시청에 제출하고 아내와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권은 당연히 제가 갖게 되어 싱글데디로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친가가 가까워서 부모님과 당시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여동생의 손을 빌려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에게 있어 엄마는 제 여동생이자 제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은 왜 진짜 엄마가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적도 있는 듯한데 중학생 때 진실을 가릴 것 없이 다 말해주었더니 슬퍼하면서도 납득은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아들이 5살밖에 안 될 무렵에 사라진 거라서 거의 기억에도 없었던 듯합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15년 뒤에 여동생도 벌써 결혼해서 집을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저와 아들 4명이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교 1학년이 되어 이제는 건실한 청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일상을 뒤흔들 연락이 오고 맙니다. 오랜만이야 당신. 뭐해? 읽고 있는 거 맞지? 저기요? 레나? 다행이다 답장해줘서. 잘 지내고 있어? 놀라서 핸드폰 떨어뜨렸어.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아니 알겠어. 내가 그렇게 연락을 해도 답장 안 해줘 놓고는. 그때 미안했어. 그때는 육아 노이로제 때문에 그랬거든.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나도 정말 생각 못했어. 당신은 잘 지내고 있어? 외로워. 매일매일 나 혼자야. 당신도 유타도 다시 보고 싶어. 혼자라고? 당연히 당신은 누군가와 재혼한 줄 알고 있었는데. 속여봐야 득볼 것도 없으니 말하는 건데 당신이 말한 대로 재혼은 했어. 그래도 그게 오래가지는 못했어. 처음에만 잠깐 다정하고 그 후에는 매일같이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왔어. 그 말은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당해왔다고?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핸드폰을 빼앗아가 버리고 항상 감시당하느라 아무에게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 이젠 괜찮아? 괜찮아. 그 인간 드디어 내가 질려서 이혼 서류 두고 나가버렸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 멋대로 억지 부리는 거란 건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남자랑 같이 살면서 겨우 깨달았어. 내게는 당신과 아들이 필요하다는 걸.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마음을 제대로 고쳐먹고 당신이랑 살고 싶어. 부탁이야. 이제 이런 인생 견딜 수가 없어.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당신 생각은 알겠어. 그래도 이건 나 혼자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유타한테도 물어봐야지. 그렇겠지. 유타 많이 컸지? 올해 대학생 됐어. 벌써 그렇게 됐구나. 유타한테도 사과하고 싶어. 그렇게 전해주지 않을래? 알겠어. 전해줄게. 고마워. 빨리 만나서 안아주고 싶어. 어떡하지? 이때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2번 다시 연락하게 될 줄 몰랐던 사랑했던 전처로부터의 연락. 저는 아직도 독신이고 제멋대로 집을 나간 것에 대한 미운 감정도 물론 있긴 했지만
그것도 15년이나 지나서 점점 옅어져 가는 데다가 전처의 이런 간절한 태도에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줄까 싶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일에 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타, 왜? 실은 저는 아들에게 친엄마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메시지도 다 보여줬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분노에 사로잡힐지 아니면 만나고 싶다고 할지 두근거리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진심일까? 15년이나 방치해두고 이제 와서 이런 태도로 연락을 한다고? 그건 혼자가 되고 나서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게 좀 이상하다 싶지 않아? 아무리 감시당하고 있다고 해도 그 누구와도 연락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 그렇긴 하네. 외가쪽 할머니 할아버지조차 아무것도 몰랐다는 소리잖아. 정보 수집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너는 낳아준 엄마 만나보고 싶다 그런 감정은 전혀 없어? 흥미가 아예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나한테 있어서 엄마는 할머니랑 고모뿐이니까 이제 와서 자기가 낳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해봐야 모르는 아줌마가 그러면 오히려 징그러운데. 그렇구나. 아빠도 말이야. 딱히 이 사람이랑 앞으로 어떻게 되든 별로 뭐라 할 생각은 없지만 나한테 있어서는 아빠도 나를 키워준 소중한 사람이라서 불행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다시 만나든 뭘 하든 한순간의 감정만으로 달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와, 우리 아들 엄청 냉정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말밖에 없어서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전처와 관련 있던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연락해서 최근 전처의 정보를 최대한 입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예전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말뿐이었지만 우연히 얘기를 들었다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러고 보니까 저번 주에 연락 왔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 인간 웬일로 15년 만에 연락해왔나 싶었더니 그런 꿍꿍이었구나. 저의 흔들리고 있던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15년치의 증오가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전처로부터 연락이 온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계속 연락해서 미안해. 생각 좀 해봤어? 제대로 생각했어. 당신 생각 잘 알겠더라고. 고마워. 그럼 다시 돌아와 줄 거지? 미안한데 그럴 수 없겠다. 왜? 당신이 재혼하려는 이유가 외로워서가 아니니까. 무슨 소리야? 나 외롭단 말이야. 미쳐버릴 것 같은 정도로. 외로운 건 당신 지갑 아니야? 에? 당신 말이야, 예전에 친했던 친구한테 돈 빌리려 한 적 있었지? 그것도 전남편과 재결합하면 곧바로 갚겠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아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의미를 전혀 모르겠어. 당신 예전 친구한테 직접 들은 거라 틀렸을 리가 없어. 무슨 말을 들었는데? 걔 아직 나한테 미련 남아있어서 조금만 아련하게 만들면 바로 넘어올 거야. 아직 독신이라 그러고 친가에서 사니까 돈도 많이 모였을 거야. 그걸 나를 위해 쓰게 해주는 거니까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어? 라든가? 당신 친구는 그 내용 보고 너한테 정 떨어져서 답장 보낼 생각이 싹 사라졌나봐. 이제 다 알게 됐는데 그냥 사실대로 말하지 그래. 실제로는 재혼 상대한테 가정폭력 당한 게 아니고 둘이서 빚져가면서 사치 부리면서 살다가 남편이 혼자 도망간 거잖아.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나한테 돈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한 거라던데. 뭐야, 들켜버렸구나. 진짜 엄청 연기 잘했는데. 다 물거품 됐네. 당신이 그렇게 냉정하게 정보 수집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인복이 있어서 말이지. 당신은 이제 됐고 유타 연락처나 알려줘. 걔한테 연락할 거니까. 뭐 때문에? 난 걔 엄마야. 내가 곤란에 처하면 걔야말로 도와주지 않고는 못 베길걸?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나 보네. 엄마가 아들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막아설 권리가 있어? 그건 그렇지. 잠깐 기다려봐. 알려줘도 될지 물어볼게. 유타도 이제 20살이니까 괜찮대. 연락처 보낼게. 땡큐. 당신은 이제 볼 일 없으니까 안녕. 그 후 곧바로 레나가 유타한테 연락을 한 듯합니다. 하지만 5분 후 끝났어. 차단해놨어. 빠르네. 내 엄마는 당신이 아니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말해뒀어.
그리고 아빠한테도 접근해오지 말라고 못 박아놨어. 예상대로였지만 아들의 대담한 행동에 감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당신!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엄청 잘 자랐지? 웃기지 마 진짜! 낳아둔 엄마한테 자기 인생은 자기 책임이니까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 이야, 내 아들이지만 참 멋지다. 어딜 봐서?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편지를 줬던 건 당신이고 이번에 당신과 다시 잘해볼까 고민했을 때 나한테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해준 건 실은 유우타였어. 장난이지? 걔가 반대했다고? 반대라니, 그런 애 같은 차원이 아니야. 내 의사결정을 존중할 거지만 그 전에 제대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해줬어. 분명 내 여동생 덕분이야. 감정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을 꿰뚫어보는 것도 중요해. 유우타에게는 엄마가 없지만 다정한 아빠와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야 라고 유우타한테 말해줬었거든. 쓸데없는 짓을. 아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하잖아. 누구 입으로 말하는 거야? 필요한 시기는 이미 예전에 지나갔어. 이제 당신은 돈에 눈이 먼 기생충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두 번 다시 우리 가족과는 엮이지 말아줘. 아니 잠깐만. 나 당신들한테 버려지면 이제 갈 곳이 없어. 그러게, 당신 본성은 이제 깨달았으니까. 내가 아는 당신 친구들에게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해뒀고 심지어 그 친구한테도 분명 전해졌을 테니 누구한테서도 돈을 빌릴 수 없을 거야. 오랜만에 만난 당신 부모님께도 말씀드려놨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두 번 다시 연락을 하지 않을 거라면서 우시더라. 당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건 내 대사고 남의 돈이나 빨아먹으려 하고 그거야말로 기생충이 아니면 또 뭐야? 이제 알아서 잘 살아봐. 기다려 당신! 책임지란 말이야! 엄마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네. 그럼 이만 잘 지내. 아니 잠깐만. 하다못해 돈이라도 빌려줘. 이제 아는 척 안 할 테니까 제발. 그 후 전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치 부리며 지내다가 1000만엔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하니 요새는 무서운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거나 빚을 갚기 위해 잠까지 줄여가며 일하고 있거나 하지 않을까요? 도와줄 사람도 없을 테니 혼자서 비참한 생활을 보내고 있을 건 분명합니다. 저도 만약 저 혼자만의 판단으로 레나의 연기에 속았더라면 똑같이 빚지고 살고 있겠지요. 냉정한 어드바이스를 해준 아들에게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부모님과 동생에게도. 앞으로는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를 데려올 때를 대비해 저축도 해가면서 효도도 하고 동생도 호강 좀 시켜줄까 합니다.